그래서 이제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외부에 어떠한 급격한 변화가 있더라도 내부는 항상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이제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절해 준다라고 했고, 그것의 최고 조절 중추는 그렇습니다. 이제 복습하셨죠? 예, 간내 시상하부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원리로 그러한 항상성이 유지되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후반부에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좀 쉬운 거 던져드린 게 기량작용,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진행, 스탑 이렇게 서로 촉진, 억제 형식으로 반대의 기능으로 조절해주는 방식을 우리가 기량작용이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사실 우리 수능 문제에서도 기량작용의 어떤 구체적인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보실 거는 이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자, 그래서 피드백에 대한 얘기로 오늘 시간을 출발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65페이지의 탐구 노트 피드백에 의한 조절이에요. 자, 피드백에 의한 조절은 뭐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어서 결과가 수정되는 것, 이걸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되먹인다라는 거죠. 이제 주먹이 나갔다가 되돌아온다. 이런 게 이제 피드백의 느낌이에요. 되먹임 작용.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좀 하자면, 자, 너무 높으면 좀 줄여주고요. 너무 낮으면 좀 늘려주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피드백입니다. 많으면 좀 줄여주고 적으면 좀 늘려주고.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증감. 너무 증가하면 좀 줄여주고, 너무 늘어나면 좀 줄여주고, 너무 줄어들면 좀 늘려주고. 그래서 항상 일정한 양을 유지시켜준다는 거죠. 체온을 예를 든다면 온도가 높아졌다? 그럼 온도를 좀 낮춰주는 피드백이 작용할 것이고요. 온도가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정상 온도로 좀 올려주는 피드백이 작용을 하겠죠. 자, 피드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피드백은 대부분의 피드백이라고 해서 음성 피드백.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약화시켜주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과를 약화시켜주는. 그 다음에 다른 피드백이 뭐냐면 양성 피드백이라고 있어요. 양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과를 강화시켜주는 이러한 피드백입니다. 예. 자, 예를 들면은 양이 늘었다? 더 늘려주는 거. 양이 줄어들었다? 더 줄어드는 거. 그 결과를 촉진시켜주는, 결과를 억제시켜주는 피드백, 결과를 촉진시켜주는 피드백, 강화시켜주는 피드백.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나눠보시면 되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 몸에 이러한 자동 센서 장치가 있다는 거죠. 난방기 센서가 있어요. 난방기가 있어요. 이 안에는 여러분들 센서가 들어있어요. 온도 감지 센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난방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죠. 이번 시험 문제는 냉방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 난방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우리 이제 겨울이니까 난방기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교실에서 요새 방학 중 보충 학습을 받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은 뭐 학원에서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고, 그럼 이제 난방기가 이제 가동될 텐데 요새 한참 추우니까 여기에 이제 설정 온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실내 설정 온도가 보통 뭐 관공서는 20도씨 정도 되더라고요, 겨울철. 근데 여러분들 20도씨로 놔두지 않죠? 뭐 30도씨 이상으로 여러분이 맞춰놨을 거예요. 그래서 파워로 항상 난방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실 텐데, 어쨌든 설정 온도가 20도라면 만약에 이제 설정 온도보다 낮게 되면 어디가 여러분의 교실, 여러분의 학원, 교실 그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낮게 되면은 난방기가 돌아가야 되겠죠. 이제 켜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또는 만약에 설정 온도보다 높다면, 높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높을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 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자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우리 이제 교실 공기 온도, 이것이 이제 자극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자극으로 해가지고 이 센서가 자동 조절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았다면. 그렇죠? 우리 몸에도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면 낮춰주고 온도가 내려가면 높여주는 그러한 작용을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음성 피드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탐구 노트입니다. 제일 잘 나오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볼까요? 자, 탐구 노트 보시면 피드백에 의한 조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피드백? 그렇죠. 음성 피드백에 의한 조절이에요. 시상하부. 뭐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간내 시상하부겠죠. 거기에서 TRH라고 하는 호르몬. 뒤에 있는 H는 이제 호르몬의 약자일 거예요, 여러분. 자, TRH라고 하는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요.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요거부터는 좀 우리가 읽을 줄 알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것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릴리징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인데요. 뭐 우리말로 번역 안 하셔도 돼요. TRH, TSH가 갑상샘을 때리면 자극하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이거 언제 나온다 그랬죠? 추울 때. 열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열 만들어주는 호르몬. 자,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다. 티록신이 너무 과다해요. 온도가 너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피드백, 이 결과가 이 온도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이 결과가 영향을 주어서 원인의 영향을 주어서 TRH를 어떻게 할까요? 너무 온도가 높으면 온도를 낮춰줘야 되겠죠. 정상 온도로. 그러면 TRH의 양이 감소할 것이다. 자, TRH 양이 감소하면 뇌하수체 전엽으로부터의 TSH 양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갑상샘으로부터의 티록신의 양이 줄어들 테니까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온도가 내려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번에는 티록신이 부족해요. 추운데 티록신이 적게 나와서 온도가 너무 낮아졌어요. 우리의 정상 체온이 36.5도보다 미치예요. 그럴 때 이 결과가 피드백, 원인의 영향을 주어서 조절합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TRH의 양을 늘려줘요.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이 더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고요. 그로 인해서 갑상샘으로부터의 열 만들어주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티록신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그래서 티록신의 양이 늘어나서 노란색 색깔 보세요. 티록신 양이 늘어나서 온도가 어떻게 된다? 다시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결과를 약화시켜주는 피드백. 과다, 너무 많아, 그러면 줄여주는 그런 피드백. 자, 부족, 늘려주는 피드백. 결과를 약화시켜주는 피드백을 우리가 이제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혈중 티록신 농도 과다시라고 했는데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 과다시 거기다 한번 써볼까요? 과다시라고 나왔으니까 호르몬을 순서대로 써보면 TRH가 감소해서 TSH도 감소하고 결국 티록신의 양도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체온이 조절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부족하다. 자, 부족하면 어떻게 한다? TRH 증가, TSH도 증가. 그래서 결국 티록신도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이오딘 결핍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오딘 결핍. 자,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티록신의 구성 성분입니다. 재료예요, 재료. 티록신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려면 이 재료가 있어야 돼, 아이오딘. 근데 아이오딘이 결핍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해조류 같은 것들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해조류의 공급이 많이 안 돼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딘이 부족하겠죠. 자,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이오딘이 부족하니까 결국 제품이라고 하는 티록신의 분비가 줄어들 거예요. 이거 봐라. 티록신의 양이 적어졌어요. 그럼 피드백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TRH 양을 증가시키겠죠. 그 다음에 TSH도 증가하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과정이 이제 티록신 증가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티록신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아이오딘이 결핍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만 자극을 하는 꼴이 되냐면 갑상샘만 자꾸 자극을 해요. 갑상샘한테 자꾸 주문만 하는 거죠. 이 공장한테 계속 주문만 하는 거예요. 뭐 만들라고? 티록신이라고 하는 제품 만들라고. 근데 뭐가 없어요?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재료가 없으니까 얘만 지금 고통스럽겠죠.
공장에 계속 지금 하청은 들어오는데 제품을 못 만들어. 재료가 없으니까. 얘만 지금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죠? 자극을 받으니까 커진다. 갑상샘이 커지는 갑상샘 부종. 뭐 이런 거. 또는 뭐 갑상샘 종도 괜찮아요. 갑상샘 종, 갑상샘 부종.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